자, 표준 편차가 주어져 있죠, 그죠? K값을 구하시오. 이 샤방식에서 두근의 차 공식 아시죠? 두근의 차 공식 10분의 루트, 여기 판별식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제곱 마이너스 4ac, 그쵸? 얘가 뭐야? 베타 빼기 알파예요. 이 베타 빼기 알파를 우리는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쵸? 95%는 1.96 쓰라는 거니까, 그지?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쵸? 그럼 얘랑 얘랑 약분이 돼버리네요. 그치? 양변 제곱을 때리면 만 마이너스 40k, 요놈이 10분의 4가 되고 양변에 100을 곱하면 40이 됩니다. 그쵸? 끝났습니다. 그죠? 그치? 즉 만을 40으로 나누면 250이에요. 거기다가 1 빼면 되니까 답은 249가 되겠죠. 그래서 4번. 실내구간의 길이는 평균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퍼즐이 주어져 있고 틀에 맞춰서 우리는 넣기만 하면 되죠. 이쪽 파트가 그렇게 되듯이. 이해가시죠? 그러면 315쪽은 끝? 316쪽이요. 512 당첨.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마침 국어 수준의 질문을 갖고 있네요. 그쵸? 국어 수준의 질문을 갖고 있습니다. 표준 편차 평균이 75 실내 구간 D 베이비가 쟤를 만족시키는 시그마 값을 한번 구해보자 라는 게 문제. 좀 말이 깁니다. 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 있는 B는 말이죠. 1.96을 선택하라고 하니까 X바 즉 75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될 거예요. 여기 있는 D는 말이죠. 여기서 뺐으니까 그죠? 77 더하기 요번엔 99%라서 2.58을 써야 됩니다.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죠. 그죠? 지금 D에서 B를 뺀 게 얘다 라고 했으니까 끝났습니다. 미지수는 시그마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이해가시죠? 이런 식으로 말은 좀 길지만 변화를 많이 줄 수가 없어요. 이쪽 파트는 이 이상은 내지 마시오 라고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 1513번을 한번 볼게요. 자, x1 바 표본의 크기가 4일 때 표본의 크기가 n일 때 x2 바 95. 그쵸? 얘는 뭐죠? 차이죠. 실내 구간의 길이입니다. 실내 구간의 길이는 평균이 필요가 없다고 했죠. 그죠? 그럼 B에서 A를 한번 빼보자. B에서 A를 빼보자. 그죠? 99는 역시 이렇게 줍니다. 2.58 말고 3 쓰라는 거죠. 95는 2 쓰라는 거예요.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주는 겁니다. 요놈 2배가 99, 요놈 2배가 95라서 그래요. 1.96 대신에 2 써라, 2.58 대신에 3 써라,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그쵸? 자, 즉 B 빼기 A 99% 3 쓸 거예요. 2 곱하기 3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때려야 되는데 루트 n, 즉 루트 4분의 시그마는 안 나와 있거든요. 오케이? 요놈이 3 곱하기 D에서 C를 뺍니다. 이제 오케이? 그럼 2 곱하기 D에서 C를 빼는 건 95% 2 쓰라는 거니까 루트 n 주어져 있지 않고요. 시그마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요놈이 바로 B 빼기 A가 되고 요놈이 바로 D 빼기 C가 됩니다. 실내 구간의 길이죠. 그러면 주어질 거 지우면 시그마도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루트 n이 얼마야? 4? 16. 끝. 그죠? 루트 n이 4 나오니까 n은 16이 되겠죠. 그죠? 즉 추출을 해도 x반은 같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표본 평균의 평균이 같은 거긴 한데, 그죠? 시그마만 변하는 거죠.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변할 뿐이에요. 평균은 변하지 않고, 즉 표준 편차는 변하더라. 그 표준 편차가 변하기 때문에 뭐가 변하는 거지? Z가 변하는 거야. 맛이 이상해? 그 정도면 다 마신 거 아닐까? 자, 그 다음 1514번 한번 볼게요. 자, 크기가 4, 평균이 20이었다고 한다. 99% 3 써주세요. 2.58 대신에 95, 2 써주세요. 그래서 1.96이랑 2.58을 외우지 않아도 된다고 처음에 얘기했던 거. 다 준다고 뭘 쓸지. 그죠? 자, B 빼기 A. 얘는 95입니다. 95%. 실내공의 길이니까 2 곱하기 여기 1.96 대신에 2 쓰고 루트 n. 루트 n 크기가 4니까 2분의 시그마 2. 그럼 4가 맞네요. 그죠? 즉 B 빼기는 4가 됐습니다. 얘는 3분의 2 곱하기 요거는 99% 실내공간 길이죠. 그럼 3 쓰라고 했으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된다 그 얘기죠.
그럼 얘는 6이니까 틀릴 이유가 없네요. 똑같습니다. 자,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 99%의 두 신뢰 구간에 모평균 M이 반드시 포함된다. 포함이 되죠, 그죠? 지금 얘도 신뢰 구간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20 마이너스 95%라면 2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있고, 아무튼 20 플러스니까 얘가 다 20을 가운데 두고 있어요. 그죠? 마찬가지죠? 99%도 여기가 좀 더 늘어나긴 하겠지만 이해가시죠?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317쪽에 질문이요? 나중에 공부를 많이 하시다 보면 이쪽은 사실 공부할 게 별로 없어요. 말은 길지만 1518번 당첨. 또 17번 18번 두 개 한번 보죠. 17번부터. 자, 모평균 M이 정기분포를 따르는데 16대 포인트 하나 주고요. 자, 연간 주행거리 표면평균이 X바, 신뢰도 95%인데 95% 얼마 쓰래? 1.96쓰래. 이번엔 그게 아무튼 신뢰 구간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임의로 한 대를 선택할 때 이 택시의 연간 주행거리가 M 플러스 C 이하의 확률이라고 되어있죠. 그죠? PX바가 C 이하의 확률. 그쵸? 근데 Z가 있습니다. Z. 여기 있는 C는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일 거예요. 그죠? 물론 뭐 좀 나오긴 했겠죠, 그죠? 근데 어차피 Z라는 거 우리는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마이너스 M이란 걸 아니까 이 결과는 어차피 확률은 Z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적분이 안 되니까. 얘는 Z, 여기다 M 플러스 C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C만 남겠죠? C가 얘야. 그럼 나눠 떨어지니까 1.96이죠, 그죠? 즉 요것만 이 표를 보고 해달라는 문제고 나머지는 다 페이크입니다. 이거 나머지 숫자는 그닥 필요가 없는 문제. 그럼 1.96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여기다 0.5만 더 하시면 되니까, 그죠? 다 주어진 거 아니냐? 답이 없어. 아, 2로 안 나눴구나. 8365. 8365. 아, 여기다. 2로 안 나눴네요.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서 지금 문제가 한번 갈려요. 문제가 한번 갈려. 잠깐만. 쟤를 반띵하면 얼마야? 6879. 이거 답이 3번이죠? 답이 몇 번이지 이거? 아, 중간에서 문제가 하나 갈렸어. 1517.
처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쓰는데 나중에는 원위치로 와서 뽑기 때문에 4로 나눠줘야 돼. 답은 3번일 거야. 이게 몇 번이죠? 1917. 그쵸?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는 그대로입니다. 그죠?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래서 C가 얘는 변함이 없어요. 오케이? 근데 여기에서 작년에 운행중 택시 중에 임의로 객관한데 연간 주행거리, 요건 표본을 따라가진 않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4로 나눠준 게 하나가 빠진 거야. 그래서 다시 Z를 타서 얘를 집어넣은 거죠. 오케이? 그래서 답이 3번인 0.6879가 될 거예요. 그죠? 표본으로 확률을 구했고 거기서 한번 끊어서 간 거예요. 그 다음 표본은 아닙니다. 그 다음은 그냥 Z로. 여기 밑에 써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되게 사악한 문제입니다. 이게 왜냐면 방금도 선생님 아차했죠. 아차했는데 원래 구했던 답인 객관식 1, 2, 3, 4, 5분에 없었기 때문에 다시 본 거죠. 그쵸? 근데 만약에 사악한 선생이 그 답을 1, 2, 3, 4, 5분에 깔았다. 그럼 얘는 다 틀려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 정도 사악하진 않습니다. 이게 약간 언어영역과 비슷한 게 뭐냐, 아다르고 어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써져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확률을 구할 때 임의로 한 대를 선택하기 때문에 얘는 표본이 아니에요. X에 관한 분포입니다. 그죠? 표본은 아까에서 끝난 거죠. 얘는 그냥 확률을 물어본 건데 임의로 한 대라고 했으니까 또 뽑아서 한 것처럼 들리죠? 그래서 표본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치? 지금 우리가 구한 건 이 문제에서 확률을 구해놓고 나서 그냥 일반적인 확률을 물어본 거야. 일반적인 확률은 다시 표본을 뽑은 게 아니라, 즉 x와 x바를 단지 추출해낸 단어의 존재 의무만을 구별하다 보면 이런 문제를 실수하게 되는데, 사실 이 문제는 내는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난 그렇다고 봐.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문제거든. 그치? 우리가 표본을 뽑아서 Z를 깔아서 확률을 구해요. 그 확률을 가지고 우리는 조건부를 만들 수도 있고요. 이 확률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이항분포를 만들 수도 있고, 이 확률을 가지고 다시 Z를 한 번 더 탈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뽑은 확률을 가지고 이런 걸 탈 수가 있는데, 굳이 여기에 임의로 한 대라는 말을 넣기 때문에 다시 표본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운이나 주족은 이런 선생이 없길 바래요. 헷갈릴만 합니다, 이런 거. 자, 그 다음 1518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은 7 추출했고요, 한 번은 10을 추출했답니다. 그죠? 표본은 명수일 수도 있고 개수일 수도 있고 그람일 수도 있고 길이일 수도 있고 크기일 수도 있고 모름이 아무튼 뽑으면 그냥 표본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95% 써라 몰라요. 주질 않았어요. 95% 쓰라는지 주질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그냥 1.96 대신 2를 쓰려고요.
오케이? 밑에 Z로 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제 맘대로 해도 됩니다. 이런 거. 그쵸? 자, 오는 것을 한번 골라보자. 그럼 95%는 M X 바 A라고 하자.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가 되겠고요. 여기서부터 X바 A 더하기 2 곱하기 루트 M분의 2가 되겠죠. 고민할 건 없습니다. 왜냐? X라는 그런 평균에서 좌우 대칭인데 여기서 똑같이 나가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걸 그냥 플러스로 붙여주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 즉 같은 자료에서 뽑았기 때문에 달라지는 건 없어요. 다만 루트 n이 달라졌다. 이렇게 말이죠. 일단 얘는 원래 vx에다가 7로 나눈 거고, 얘는 원래 vx에다가 10으로 나눠준 거니까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니까 기억은 맞습니다. 그죠? 괜히 실레이드를 다 깔았네. 필요도 없는 거. 디귿부터 할게요. 써는 게 있으니까. 실내공의 길이죠, 그죠? 여기서 얘 빼면 얘가 되고요. B 빼기 A가 D 빼기 C는 4 곱하기 루트 10분의 시그마가 되니까 얘는 7이고요 4, 2 이런 건 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그럼 루트 7보다 루트 10이 크냐? 뭐 당연하니까 어떻게 또 맞다고 합시다. 오케이? 그럼 니은을 풀려면 뭐야? Z로 돌려야지. 그쵸? 얘는 그냥 한 방에 가겠습니다. 한 방에. 응? 이거 문제 오류가 좀 생겼네. 가로가 좀 바뀌었어요. 가로 이렇게 붙어야지, 그죠? 자, 아무튼 얘는 Z가 작거나 같은 확률과 같습니다. 그지? 루트 n분의 시그마 2분의 루트 7 곱하기 2와 같고요. 얘도 Z. 자, 다 같은 Z예요. 다 같은 Z. 얘는 2분의 루트 10 곱하기 2가 됩니다. 얘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선생님 암산했는데 되죠? 괜찮죠?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7분의 2분의 m은 날라가고 2만 남으니까요. 번분수로 돌아간 겁니다. 이렇게 당연히 얘가 크죠. 그쵸? 그냥 기억니은 디귿셈을 맞춰서 풀려면 굳이 얘랑 얘를 쓸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냥 문제 나온 김에 그냥 쓰고 시작을 했어요. 쓰고 시작을 하든 필요한 거 기억니은 디귿에 맞춰서 풀든 여러분 잘 한다고. 오케이? 이런 1518번 같은 문제가 수능에서 좋아하는 문제긴 한데 잘 안 나와. 쉬워서 영향을 주는 변수가 몇 개 안 나오기 때문에 루트 n 변할 수 있죠. 분의 시그마 변할 수 있죠. 앞에 K는 뭐야? 곱하기 K는? 95%냐? 1.96을 주느냐? 99%냐? 2.58을 주느냐? 그거는 주는 사람 마음이니까지. 변수가 3개밖에 안 돼. 주관에서. K는 신뢰도를 나타내는 숫자 1.96이든 2.58이든 주는 대로 쓰는 거고, 루트 n 뽑는 표본의 크기 분의 시그마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죠. 그거 3개가 변수라서 사실은 되게 간단한 문제들입니다.
예, 합니까? 진행합니다. 근데 수능에서 좋아하긴 하는데 우리가 이제 확통을 볼 일이 없어서 기말이 끝나면 여기 다 미적분 하실 거는 자, 미적분의 맛을 한번 나중에 보면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미적분 양이. 선생님 이번 수능 문제 보셨어요? 수학? 여기 있습니다. 22번 어려웠습니다. 왜 22번부터 많이 시는 거지? 아니 원래 보통 15번에서 한번 끊겨요. 그리고 쭉 가서 16번부터 22번까지 한번 끊기고, 얘는 이제 선택이죠. 보통 여기는 15번과 21번, 22번, 29번, 30번을 킬러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올해 9월부터 정부에서 방침을 바꾸는 바람에 조사모사가 좀 됐어요. 이 중에서 가장 어려운 건 얘입니다. 얘랑 얘를 전통적으로. 근데 이번에 좀 이렇게 9월 모평도 그렇고 바뀐 게 12, 13, 14가 좀 어려워졌어. 이쪽은 좀 쉬워지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재수생이든 현역이든 원래 22번, 29번, 30번을 날린단 말이야. 이거 3개 틀리면 몇 점? 킬러 3개? 88이지. 그럼 생각을 해봐. 내가 88점을 맞은 적이 있나? 맞은 적이 없는데 왜 이걸 하고 있니? 그지? 88 맞으면 몇 등급인데?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점수예요. 88점이 안 나오는데 왜 이걸 하고 있어? 그쵸? 그래서 얘를 버리고 갔단다. 근데 앞쪽에서 확 어려워지니까 이쪽은 좀 쉬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다 틀려버리는 거야, 애들. 난리가 났어, 지금. 여기는 뭐 킬러라고 해서 그래, 난이도를 좀 줄였을지도 몰라. 근데 여기는 난이도를 좀 올렸어. 그러니까 이게 좀 스포츠 용어긴 한데 양싸대기를 맞았다라는 표현을 하지. 근데 올해는 지금 의대 정원도 얘기 나오고 킬러 없어진다 얘기 나와서 역대급으로 재수생들이 많았단다. 특히 반수생들이 갑자기 확 늘었어. 걔들 쌍망했어. 고3들한테 좋은 거 아니에요? 응? 고3들이나 재수생들한테 고3들도 같이 망했어. 재수생만 망한 건 아닙니다. 재수생들은 왜 킬러를 풀잖아요. 아니, 차이는 여기에 있어. 이러한 유형들을 본 적이 없어. 내용이 아주 파고드는 문제는 아니야. 근데 좀 창의력이 좀 필요했어.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경우의 수 있죠? 경우의 수를 잘했어야 돼요. 앞에 수열이 다 배열하는 거였어. 경우의 수 찾듯이 찾아줬어야 됐다. 그냥 하나하나씩 했어요. 어. 아 진짜. 근데 재우생들이 수능이 길어지면서 나올 게 뻔해졌단 말이지. 판을 뒤흔들 필요가 있었어. 지금 상황에서 너무나 오래됐고 수능이란 체계가 문제들이 계속 어려워지기만 하니까 그렇게 판을 딱 흔들어 버리니까 올해는 다 망한 거야. 그쵸? 그럼 여러분 때는요? 좀 더 낫겠죠. 즉 올해 고3이나 재수생들은 마루따가 된 겁니다. 좋은 거예요? 걔들은 망한 거지. 저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미리 겪은 게 있으니까 그나마 낫죠. 그럼 여러분 동생은 1년, 2년 동생들은 더 나을 수도 있고 또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확실히 지금 중2 때부터는 바뀝니다. 교육과정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거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를 깊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구멍이 안 나도록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한 문제를 푸는데 한 3-4개는 갖고 와야 돼. 지금 보니까 상황이 틀이 바뀌었어. 내가 싹 해서 오케이 여기까지 왔어, 분석 다 하고 계산해 여기까지 왔어, 근데 로그를 못 풀어서 틀렸네.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 오케이? 막 해서 왔는데 깜빡하고 한두 개 빠뜨렸어. 그죠? 개수가 차이가 나겠지. 그래서 틀린 경우도 물론 있고요. 보니까 판을 그냥 흔들었을 뿐인데 툭툭 나가 떨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재우생들은 어떻게 해요? 늘 했던 것만 했겠죠?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뭘까요? 선생님 수학으로만 예를 드는데 아마 다른 과목도 비슷할 거야. 첫째, 기출 많이 풀어볼 겁니다. 반드시. 둘째는 전보인 모의고사 묶어놓은 거 많이 풀어보겠죠? 그쵸? 그 다음 뭐 그 전에 뭘 했을까? 뭐 블랙라벨도 한번 봐보고, 좀 어렵다는 문제도 좀 보고. 근데 이런 게 없었다고. 쉬우면서도 복합적인 걸 묻는. 22번 같은 경우에는 정답률 1%입니다. 100명이 풀었으면 한 명밖에 답을 못 맞췄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여러분 전교생이 몇 명이죠? 2학년? 300명쯤 된다고 합시다. 그냥 3명 풀었다는 얘기야. 22번 같은 경우. 그렇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 정답률 1%의 문제가 엄청 문제가 간단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듯이 등가 한번 볼래요? 수학? 얼마나 낮은가? 그럼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83점, 60점 그렇게까지 낮은 것 같은데. 2등급 75점, 1등급 84점. 이런 거 처음 봤을까요? 6월 9월 모의평가에서 3등급이 65점입니다. 무조건. 보통 얼마인지 아세요? 얘 90이 아니면 88이야. 그리고 얘는 84 정도 돼 원래. 근데 이게 떨어진 거야. 이런 거에 익숙치 않았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 어려웠다. 반수생, 재수생들은 다 날라갔습니다. 이거. 그리고 국어도 좀 까다로웠대요. 왜 까다로운지 아니? 지문을 어렵게 못 내니까 문제를 어렵게 내. 엄마는 시간을 건들 수가 없으니까. 아니했다고 말할 수 없지 아니할 수 없다. 그게 뭔 얘기야? 여러분 때는 좀 조절을 할 것 같긴 합니다. 여러분 때는 조금 조절할 것 같기도 해요. 결론은 못 쓰는 게 아니었네. 아니었죠. 당연히 아니었어. 그건 누구나도 예상 가능한 거였어요, 사실. 근데 사실 그건 진짜 그 누구도 예상 가능한 사실이었어.
왜냐면 그렇게 맞춰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 몇 가지 편법이 있습니다. 학교 시험에도 마찬가지야. 학교 시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쉽게 내고도 평균을 끌어내는 방법은 되게 많아요. 선생님도 학교에 있어봐서 알지만 한 9번, 10번 정도에 계산 오래 걸리는 걸 넣어. 어렵진 않은데 계산이 오래 걸려. 그리고 11번에 개수 세는 거 내면 0, 1 뭐 이런 거 빠뜨려도 다 틀립니다. 왜냐? 계산 복잡한 거를 두 개를 하고 나면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렇게 되거든 애들이.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이건 이렇게 푸는 거지 하고서 계산이 어차피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있어. 대표적으로 여러분 뭐 있어요? 확률에서 x 잡고 x 나열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확률을 다 구해야 돼. 그러고 나서 할 수 있는 게 뭐야? 평균 분산 표준편차를 뽑는 거죠. 그걸 먼저 하지는 마요. 그냥 어차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오케이? 전교 1등 하는 애들도 다 계산해야 나오는 거예요, 이거. 그쵸? 그런 거 이제 빡세게 두 개 넣어놓고, 그럼 확률을 좋게 주겠니? 좋게 안 주지. 뭐 13분의 10을 이렇게 줘버리면 다 계산해야 되잖아.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제로 이런 거 넣는 거야.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를 살짝 정수의 개수로 바꾸고, 그죠? 조건을 살짝 틀으면 애들 반드시 빼먹습니다. 0, 1 같은 거. 그럼 개수가 객관식도 뭐 띄엄띄엄 안 줘. 2, 5, 7 이렇게 안 주고 2, 3, 4, 5, 6 이렇게 줘. 얼마나 헷갈리겠어. 아무튼 참고서 잠깐 수능에 대한 예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답이 1%였던 22번은 수투 문제고요. 문제는 이렇게 간단했답니다. 끝! 두 줄이죠? 근데 100명 중에 한 명밖에 못 풀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봤기 때문에 풀이 방법을 알 수 있지만 얘는 수투에서 해결이 되고요. 지금은 굳이 얘를 할 필요는 없어요. 내년에 신나게 같이 하자. 자, 다시 돌아와서 잠깐 딴 데로 잠깐 샜는데, 잠깐 돌아와서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318페이지 질문이요. 22 또 22, 23 두 개? 자, 22번부터 한번 가볼까요? 영양제 한 장에 들어있는 칼슘의 양을 X라고 하자. 정규분포는 따라간다. 그죠? 정규분포는 좌우는 평균이, 위아래는 표준편차가 잡고 있는 그런 그래프죠. 16개 100점. 이 신뢰도의 길이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선생님 계산기 꺼냈죠? 과연 뭘 하려고 꺼냈을까요? 125.85 더하기 130.75 는, 그쵸? 나누기, 얘가 누굴까요?
128.3 얘가 누굴까? 얘가 x바입니다. 표현평균이죠. 더해서 반팅하면 표현평균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죠? 왜? 얘도 x바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얘는 x바 마이너스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두 개 더해서 반팅하면 x바가 나와요. 그쵸? 그럼 얘는 128.3에서 더하기 얼만큼 더 간 겁니까? 2.45를 더 간 거예요. 물론 얘는 128.3에서 2.45를 빼면 되겠죠. 그쵸? 그럼 여기 있는 2.45가 누구냐? 얘가 95% 1.96 쓰니까 1.96 곱하기 루트 n 4분의 시그마를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과연 시그마가 누굴까를 생각을 한다면, 시그마는 다시 계산기 2.45에서 곱하기 4 나누기 1.96을 나눈 겁니다. 옵니다. 누가? 시그마가. 그치? 그리고 우리에게 문제를 줬어요. 무슨 문제냐? 99% 실내 구간의 길이, 99% 2.58 쓸 거고요. 2 곱하기 2.58 곱하기 루트 n 4분의 시그마 5라는 걸 찾았죠, 그죠? 요게 답이에요. 얘를 가지고 99%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한 거죠. 그죠? 자, 칠판 잠깐 30초만 집중해주세요. 30초. 지금 이 문제는 표본의 크기는 나와 있으나 시그마도 주지 않았고요, x바도 주지 않았습니다. x바를 주지 않았다는 얘기는 m을 주지 않았다는 얘기죠. 평균을 주지 않았어.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안 줬어. 근데 얘만 있어도 평균과 표준 편차는 그냥 나옵니다. 그지? 더해서 반팅한 게 평균이죠, 뭐. 같은 걸 더하고 같은 걸 뺐으니까 x바에서. 그지? 그럼 시그마는 어떻게 하세요? 시그마 여기 나와 있잖아. 얘를 가지고 식을 만든 게 얘니까. 그죠? 즉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얘인데 x바가 얘고, 여기서 시그마를 찾아서 99%로 간 겁니다, 그냥. 근데 이런 거 연습을 안 하면 안 돼. 학교 시험보다 막히면 그냥 꽉 막혀. 그 다음에 이 생각이 안 나. 다 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주지 않는 걸 찾으라고 해봤자 못 찾습니다. 오케이? 이해하시죠? 그래서 요 문제의 답은 곱하기 5 나누기 4 이렇게 된 거죠. 그쵸? 예, 가십니까? 그럼 얘를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요. 그쵸? 근데 95% 신뢰 구간이죠. 그치? 그럼 95% 신뢰 구간의 길이는? 몰라요. 아무것도 적지 않겠습니다. 얘가 얼마냐? 신뢰 구간의 길이죠? 여기서 얘를 뺀 겁니다. (130.75) 떼자. 125.85 4.9입니다. 그죠? 실제로 여기서 얘를 뺀 거죠, 그죠?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건 말이죠. 같은 루트 n분의 시그마죠, 그죠? 얘는 과연 얼마일까? 그럼 뭘 조작하면 나올 것 같아요? 1.96으로 나누고 2.58 곱해주면 되죠, 양변에. 그죠? 아하! 여기에다가 4.9에다 그냥 사실은 1.96을 나누고 2.58을 곱하고 나누기 들어갔나? 왜 안 들어가? (196으로) 는 그쵸? 오케이? 이렇게만 나눠도 우리는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한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얘는 100정이죠? 그죠? 루테인이 바뀌었어요. 그럼 얘는 루테인이 지금 바뀌었구나. 여기 지금 4네. 난 10이지. 그지? 그럼 여기다 또 뭘 4를 곱하고 10으로 나누면 되지, 그지? 곱하기 4는 그럼 얘를 10으로 나누니까 2.58이 3번이 우리가 찾는 답인데, 즉 루트 n분의 시그마 뭐 이런게 사실 얘는 그닥 영향을 주는 문제가 아니라고. 그냥 퍼즐인 거죠. 그죠? 얘는 저기 뭐야, 추출이 달라졌어요. 100개, 여기는 16개. 이거는 내가 지금 봤네? 오케이? 근데 지금 선생님이 구한 건 평균과 표준편차 필요 없이도 답이 나온다고. 근데 얘가 궁금하다. 그럼 여기에서 다 나온다고, 걔들도. 더해서 반띵하면 x 바고요. 그죠? 여기 1.96 어쩌고 저쩌고 하면 시그마까지 나올 수 있다. 근데 이 문제를 풀려면 그냥 신뢰구간의 길이만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다 라는 거야. 이해가지? 그래서 결론은 아주 매우 쉽다. 자, 그 다음 1523번을 한번 봅시다. 거진 다 끝났어요. 길이네요, 그죠? 길이는 평균이 필요 없죠. 95% 1.96 써달래요. 그럼 11.76이 길인데 얘는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얘를 또 구해달라니까 얘는 z가 루트 n분의 시그마분의 x바 빼기 m으로니까 요 확률은 pz가 크거나 같은 확률과 같죠, 그죠? 시그마분의 루트 n 곱하기 5.88. 얘는 얼마입니까? 그지? 이렇게 준 겁니다. 역시 또 다른 z를 주지 않았으니까 얘 답도 내가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나온 겁니다. 둘 중에 하나겠지. 그죠? 0.5에서 얘를 뺀 5번이 답이거나, 그지? 0.5에서 얘를 더한 건 안 나오니까요. 그죠? 그냥 요놈이 답이거나.
왜냐면 확률 계산은 확률을 물어봤는데 쓰여진 Z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여기 Z가 만약에 한 줄 더 있다 그럼 얘 쓰라는 거지 100%. 그쵸? 근데 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답이 나온다는 거죠. 한번 봅시다. 그럼 루트 n분의 시그마가 과연 얼마냐? 여기에서 그럼 시그마 분의 루트 n은 11.76분의 2 곱하기 1.96이니까 얘를 한번 보자. 2 곱하기 1.96 나누기 11.76은 얘입니다. 그죠? 부분분수네요. 그치? 아, 부분분수라네. 순환소수네요. 그쵸? 순환소수 요게 3분의 1을 얘가 3분의 1인 거 알겠어요? 요거 요게 3분의 1이야 0.333 그치?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어차피 얘가 얘야. 근데 여기다 우리가 궁금한 건 여기다 뭘 해야죠? 곱하기 5.88을 해줘야 돼. 맞죠? 역시 1.96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표를 보고 Z가 1.96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답은 5번이죠. 그죠? 내가 시험 문제를 풀고 있는데 시험의 마지막 문제가 얘야. Z 한 개밖에 없다. 2번 아니면 5번인데 2번일 확률은 없겠지. 왜? 0이 나올 수 없는 구조니까지. 5번인 건 해서 그냥 찍어도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Z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페이지 질문요 319쪽 28 똥 하나? 그래 지수 숙제 다 했어. 쟤는 아까 끝났지? 약간 추상이 되는구만 오늘 지혜가. 지수야 학원 일찍 가자. 왜? 가서 공부하자. 나 숙제를 다 못했어. 지수가 난 다 했어. 안 갈 거야. 같이 가자. 그래서 왔는데 지수는 깨있고 넌 잤어. 자 1528번 보겠습니다. 이제 거진 다 끝났죠? 책이 끝나갑니다. 실내 구간의 길이가 1이었답니다. 그죠? 같은 신뢰도로 추정한 신뢰 구간? 똑같이 나오는 거 아니야? 자 봅니다. 어차피 얘는 2 곱하기 루트 n분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얼마냐? 4? 루트 n도 4 A%니까 여기는 지금 몰라요. 근데 걔가 1이다 라고 되어있는 거야. 그쵸? 그럼 여기는 95%인지 99%는 몰라. 95%는 뭐 1.96 쓰라고 줄 수도 있고 99% 2.58 줄 수도 있어.
근데 몰라. A%래 그냥. 근데 A%가 들어가진 않지. 95%면 95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1.96이든 뭐 이런 게 들어가는 거잖아. 몰라. 그래서 아무튼 얘는 2분의 1, 즉 0.5다 이거야. 0.5라는 숫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1이 나오려면 실내 구간의 길이가. 그죠? 근데 같은 실내도, 그죠? 그럼 나는 역시 2분의 1을 원하는 겁니다. 1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원래 시그마가 4 곱하기 2분의 1이 2가 되고 싶다 이 얘기. 그쵸? 그럼 날라갑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는 4가 되니까 팍 이렇게 4 맞지? 그지? 그럼 얘가 뭐 나와야 돼? 2 나와야 되니까 표면의 크기는 4입니다.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거죠. 통계만 나왔으면 좋겠다 기말고사에. 네, 여러분 확률부터 끝까지죠? 왜 문제가 잘렸지? 다음 페이지 질문이요. 응? 33? 33 없어져서 그냥 날라가려고 그랬는데 다시 켜야겠네. 자, 1533번 문제가 모습을 드러냈네요. 요거 말고 또 있나요? 여기 이제 라스트 페이지인가? 좀 더 있구나. 거진다 않네요. 자, 1533번을 한번 가보죠. 99%로 추정할 때, 그죠? 모평과 표준편계의 차이를 표준편체의 4분의 1 이하이고 싶다. 99% 3 쓰라고 했죠? 그럼 모평공과 표준편계의 차이는, 그죠? 3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때 적어준 거 다 기억하시죠? 얘가 차이 또는 오차라고 불리는 거죠. 그럼 위수가 두 개인데 표본의 크기는 문제에서 묻고 있고요. 그쵸? 얘를 표준편차의 4분의 1 이하이고 싶다. 그럼 시그마 필요 없네요. 그치? 그럼 양변에 4 루트 n을 곱하면 12보다 크거 나왔습니다. 루트 n이. 그래서 144 끝.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아주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지수도 여기까지 한 거 같은데. 다 했어? 되게 뭐라고 하네. 자, 그 다음 페이지 321쪽 질문이요. 37 당첨 또 있나요? 자, 그럼 37 해보겠습니다. 37. 자, 분산이 시그마 제곱 당연한 거죠. 이미 추출 추정하고 실내 구간의 길이,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하고자 한다. 그럼 평균 필요 없는 거는 이미 알고 있죠, 그죠? 실내도 79.6, 모평의 실내도 알파 퍼센트의 길이는 2L이다.
그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L 과연 79.6%는 누구를 써야 될까? 1.96일까? 2.58일까? 그래서 얘를 반팅해야 돼. 얘죠. 나는 얘를 써야 돼. 얘를 2배 한 95%. 얘도 아니고요. 얘를 2배 한 99%. 얘도 아닙니다. 그지? 뭐 그런 것도 아닌 얘를 써야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한마디 이런 거야. P 마이너스 1.27부터 Z가 1.27까지가 0.796이야. 얘를 79.6%라고 쓰는 거죠. 그죠? Z를 보고 이제 앞에 있는 숫자도 이제 찾아가는 거죠. 그쵸? 즉 얘는 2 곱하기 1.27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라는 건 압니다. 그럼 찾아봐야지. 루트 n 안 줬어요. 시그마도 안 보입니다. 그죠? 자, A% EL이다. EL은 2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는 변화는 없어. 다만 여기만 변화를 줄 거예요. 여기다 2를 곱한 2.54. 그럼 숫자 2.54는 과연 몇 퍼센트를 결정하는 걸까? 여기에 있습니다. 2.54. 그죠? 98.9가 되겠네요. 2.58이 9구니까 실제로 거의 맞는 숫자를 준 겁니다. 그지? 자, 라스트 페이지가 어느덧 돌아왔네요. 라스트 페이지 질문이요. 없나요? 끝! 택도 없는 소리.